민주당 비판을 일면 탑뉴스로 실은 신문이 있어요. 한겨레죠. 네. 오래간만에 이 꽉 깨물고 민주당 비판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 문제 가지고 지금 권역별 비례로 갈 거냐, 뭐 일종의 퇴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거 두고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지금 선거 한 60여일 앞두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뭐 알려졌죠, 어제 네. 이미. 한겨레 지금 탑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선거제 퇴행 책임 피하려 또 당원 뒤로 숨는 민주당. 제가 왜 이를 꽉 깨물었다고 했는지 느껴지시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번엔 확실하게 비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일면에다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지면을 꽉 채울 만큼 제목으로 다는 기사를 별로 안 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단을. 약간 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식으로 따지면 옛날 흑백 신문 시대로 가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씌우기만 하면 거의 뭐 김일성 사망 수준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아, 연세가 나오네요. 1994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굉장히 어렸는데 그때. 저는 잘 모릅니다. 네. 하여튼 여기 지금 선이 좀 그어지는 것 같네요. 자기 발언기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 평가 얘기해요. 나머지 아니면 뭐 아니 설명하는 중이니까. 다 얘기했어요. 네, 기사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뭐 기사 내용이라는 것은 대개 언론이 이제 저 내용 자체는 다 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입장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에 가까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명분이 여러 가지로 없으니까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이걸 넣는 것으로 해서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해서 비례제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것이 이제 좀 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3일날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게 결국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원들을 서로 설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지도부가 전당원 투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 뒤에 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제 퇴행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에 붙여놓은 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맥락을 같이 깔고 있는 거여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좀 그동안에 다른 신문하고 비교해서 다소 이제 뭐 그래도 논조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퇴행이다라는 점은 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까지 같이 보면 신문들의 논조가 어떻게 좀 미묘하게 다른지 요거를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보수신문에서는 이렇게까지 관심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별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건 또 무슨 속내가 있을까요? 뭐 속내라기보다는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퇴행하면 당연히 뭐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병립형으로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꾸준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형이 좋다. 병립형이 우리는 좋고, 그 다음에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는 연동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위성정당 실제로 지금 이름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 미래. 그렇죠. 국민의 미래인데 또 그거를 뭐 줄임말은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재밌는 논의를 또 하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선거제가 뭐 퇴행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의 준연동형이 너무 문제다. 실제로 사실 저는 뭐 준연동형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그거는 한 번 적용한 것의 결과가 그런 것이고, 뭐 우리가 그 제도를 뭐 한 번 적용한 걸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수 언론은 지금의 준연동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조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느냐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또 당원 투표라고 해서 한겨레에서 비판한 것에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향하고 한겨레 신문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좀 경향신문 사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당은 당심에 기반을 두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 마음을 얻어야 한다.
당신만 쫓다 보면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당원 투표 시도를 접기 바란다. 아예 이름을 병립형 투표제 뭐 네. 이렇게 해서 했네요. 네. 한겨레도 사실 논조는 그래요. 네. 연동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당원 투표 결과는 병립형이 의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걸 제일 1순위의 어떤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연동형보다는 권역별 비례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뭐 이걸 이제 다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면 다 뭐 어떤 문안을 제시를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일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투표 문항과 시기를 언제 투표를 붙일지 시기를 정한 뒤에 이르면 주말 깨인 내일이나 모레 자동답 전화와 인터넷으로 찬반 투표를 벌일 것 같다. 이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당이잖아요. 당원들의 결사체예요. 네. 그러면 당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당원들한테 표를 당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행위를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원들한테 뭘 물어볼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은연중에 다 막 분위기 잡아놓고 난 다음에 당원들 자 투표해 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네. 그런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는 마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후보 낼 때도 그랬고 예. 그 전에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당원들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진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번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있는 정당이면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원 투표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당원 투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떤 이 당의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공산당 같잖아. 그렇게 비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네. 어떤 의도가 있는 뭐 어떤 비판이다라고 보는데 핵심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지금 이제 평론가님은 네. 당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근 한 20년 동안 네. 병립형 비례제가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연동형 비례제가 좋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병립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기신 그 책이 있잖아요. 운명이다. 네. 책에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식이라고 하는 게 연동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의 득표수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원리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 권역별을 얘기하더라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좋다고 한 것이고 지난번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권역별을 넣더라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였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 입장을 왜 바꾸는 거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설명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병립형으로 갈 때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됩니다. 요 설명 외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더라도 멋있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동형보다 병립형을 적용했을 때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합니다. 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장을 검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설명이 아직 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유튜브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봐야 이재명 돼요. 대표가요? 예. 이제 바꾸려면은 바꿀 명분과 왜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국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의사표명도 해줘야 돼요. 그거 없이 하게 되면 국민들은 진짜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